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 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초 박빙의 대선판이 때 아닌 쓰레기 발언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의 푸에르토리코는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는 발언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는 쓰레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돌출 발언을 해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9일 라틴계 유권자 단체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내가 보기에 밖에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집회 찬조 연설자 토니 힌치클리프의 푸에르토리코는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는 발언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바이든은 즉각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지지자가 쏟아낸 혐오 발언을 쓰레기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고 백악관도 속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이 해명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에 따라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격의 기회를 잡은 트럼프 측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경합주 위스콘신 그린베이를 찾은 트럼프는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고 선거 로고를 부착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한 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트럼프는 나의 지지자들은 쓰레기가 아니다라며 내 쓰레기 트럭이 마음에 드나 해리스와 바이든을 기리는 트럭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는 조끼를 입은 채 유세 무대에 올라 그들은 여러분을 쓰레기처럼 대우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선은 막판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50%대 50%로 동률을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예측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54%로 해리스를 앞섰지만 다시 동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지금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의 투표함에서 방어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3시 30분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2개의 투표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껐으나 3장의 투표용지가 훼손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투표함에 발화성 장치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폐쇄회로 TV 등으로 투표함에 정차하는 차량에 이미지가 포착됐다고 밝히며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주 밴쿠버의 한 환승센터에 있던 투표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투표용지 수백 장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투표함 옆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으며 불이 붙은 의심스러운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밴쿠버에서는 앞서 지난 8일에도 한 개 투표함에 화재가 난 바 있습니다. 워싱턴주와 오리건주는 모두 우편 투표를 통해 투표하는 지역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봉투에 있는 고유 식별 번호를 이용해 투표용지가 훼손된 유권자가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피닉스에서도 우체국 옆에 있는 우체통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일부 투표용지가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35세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2025 회계연도에 외국인의 미국 입국 비자 인터뷰 건수를 100만 건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강경 국경통제 정책과의 대비 효과를 노린 측면이라는 분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과 외국인의 미국 여행 관련 대언론 발표를 통해 역대 가장 많았던 2024 회계연도보다 더 많은 비자 인터뷰를 이번 회계연도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24 회계연도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1,15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방문 비자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10% 늘어난 850만 건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2031년 럭비 월드컵 등 앞으로 미국에서 열릴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 미국을 찾을 사람들이 제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여행, 관광 사업은 미국인 일자리 1,000만 개와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작년 미국 방문자가 재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6,600만 명에 달했다면서 미국 관광, 여행 산업이 코로나19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2026년 미국 방문객 9천만 명 시대에 돌입하기 위한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비자 대기 시간이 고통스러운 점이라고 들었다며 미국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오는 것이 더 쉽고 빠르고 간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항공사들은 장시간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고객에게 자동 환불해줘야 합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여행 시즌을 앞두고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어제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정이 전면 시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빚을 졌을 때 승객은 별도의 요청 없이도 돈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4월에 이와 같은 규정을 예고했고 6개월의 기간을 지나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가 자동 환불을 해줘야 하는 지연은 국내선의 경우 최소 3시간, 국제선의 경우 6시간 이상을 의미합니다. 교통부는 승객이 크레딧카드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다른 결제 수단을 썼을 경우 20일 이내에 환불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외에도 항공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수화물이 분실됐을 때나 12시간 이내에 승객에게 수화물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승객은 위탁 수화물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비행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15에서 30시간 이내에 분실된 수화물을 받지 못한다면 역시 위탁 수화물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공권 예약 시 와이파이, 좌석 선택, 기내 오락 등 추가 서비스를 예약했지만 받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무단횡단 단속이 중단됩니다. 4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무단횡단 단속에 흑인 등 유색인종이 대상이 되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이 늘어나 더 많은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보행자가 원하는 곳에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안은 120일 후 시행에 들어갑니다. 새 법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 이외의 지역에서 횡단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며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이외 지역에서 보행자가 통행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통행권이 있는 차량 등 다른 교통수단에 양보해야 합니다.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뉴요커들에게 관행화된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허용한 사례입니다. 뉴욕시는 1958년부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으며 현재는 위반 시 최대 $3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화가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속이 주로 흑인과 라틴계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욕시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소환장을 받은 463명 중 92%가 흑인 또는 라틴계였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단횡단에 대한 법 적용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유색인종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면 범죄 등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무단횡단을 허용하면 더 많은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당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약 200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34%에 달합니다. 한편 뉴욕시에 앞서 덴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캘리포니아, 네바다, 버지니아 등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이 증가하는 전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 설치 운영한 인공지능 기반 이볼브 테크놀로지 무기 스캐너가 무용지물이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욕시경이 시장실의 지시에 따라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20개 전철역에
파일럿으로 설치된 무기 스캐너가 전체 2,749건 검색에서 허위 경보는 118건으로 전체의 4.29%를 기록했습니다. 유효 경보가 12건 있었지만 총기는 한자로도 찾아내지 못했으며 대중교통 내 소지가 허락된 주머니 칼 등이었는지 등의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지난 22일 이볼브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긍정적이라며 정확하게 하기 위해 계산 중이라고 밝혔고 다음 날인 23일 결과치를 공개했습니다. 파일럿의 결함을 증명한 결과가 아니냐는 질의에 시장은 허위 알람 경보는 인간이 만든 모든 기술의 필연적인 것이라며 흉기 12자루를 감지한 것만 해도 잘한 거라 본다고 두둔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이볼브 제품을 여전히 테스트 중인지 폐기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당장은 세금을 이볼브에 쓸 생각이 없다며 확신이 생기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타사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제품을 검토하거나 할 생각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 달 사용료 2,500에서 3,000달러가량의 이 스캐너에 대해 이미 2022년 브롱스 자코비 병원에서 7개월 파일럿을 통해 전체 알람 85%가 허위 경보로 밝혀지는 등 실패를 입증하는 데이터가 있음에도 시장이 무리한 파일럿을 강행했다는 논란입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 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28일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 시행을 대비해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수혜 자격은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인 65세 이상이며 과세소득 외에도 소셜시큐리티 연금 등 비과세소득도 수혜 자격을 위한 연소득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앵커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 등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과 스테이 뉴저지와의 연동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세계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따른 총 환급금이 6,500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앵커 및 시니어 프리즈를 통한 환급금이 6,500달러에 못 미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스테이 뉴저지를 통해 받게 됩니다. 또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 첫해 지급액, 주 소득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 규정 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그렉 코글린 주 하원 의장은 뉴저지 노인을 위한 획기적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시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 부담 이유로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브라이언 버겐 주 하원 의원은 연간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스테이 뉴저지 시행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맥도널드 햄버거의 대장균 감염 사태에 이어 코스코에서 판매되어 온 훈제 연어와 닭고기, 냉동 와플 등 제품들도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대량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딴 오염 사태에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스코가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훈제 연어와 닭고기가 들어간 즉석식품, 냉동 와플을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코에 따르면 훈제 연어의 경우 지난 10월 9일과 13일 사이에 구매한 커클랜드 시그니처 스모크드 세몬 제품이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리콜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또 코스코 닭고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 판매된 라나 치킨 트러블 카르보나라와 딸리아텔레 그릴드 화이트 치킨, 포르타벨로 머쉬룸 소스가 리콜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제품에 들어간 닭고기는 최근 1000파운드에 달하는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을 리콜하고 있는 브루스팩이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10월 13일과 21일 사이에 판매된 크루스티즈 벨기에 와플도 같은 이유로 리콜됐습니다. 코스코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섭취하지 말고 반품해 환불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맥도널드 쿼터 파운더 햄버거와 관련된 이콜라이 감염 사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지센터에 따르면 현재 맥도널드 쿼터 파운더 햄버거를 섭취한 이들 중 이콜라이 감염으로 인해 13개 주에서 75명이 발병했으며 이 중 22명이 입원하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입원 환자 중 2명은 이콜라이 감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인 HUS에 걸린 상태입니다. CDC는 더 많은 감염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